안녕하세요. 마음탐험가 오기 언니입니다. 지난번에 첫 촬영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강연식으로 했다는 신랑의 지적질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?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유독 나만 불편한 상황. 또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내는 사람인데 나한테만 너무 불편해. 예,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왠지 싫어. 예, 그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? 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말했지? 왜 그렇게 행동했지?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모습 만나본 적 없으세요? 이렇게 내가 모르는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보기 싫은 내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안의 핵심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핵심 감정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저는 10년 정도 기업체에서 HRD 파트,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담당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그만뒀습니다. 좀 더 나다운 업을 찾기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됐고,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또 내가 가진 탁월함, 강점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업이 뭘까를 찾으면서 1년 정도 보냈습니다.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. 저에게는 4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. 저한테는 가장 오래된 친구인데 꽤 오래전부터 그 4명 중에 2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, 저한테.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긍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아니라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저한테 지적질을 하고 훈계 충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지?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더 제 얘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하고도 조금씩 멀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모임을 이어갔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 저를 불편하게 하는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와 다투게 됐어요. 그날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또 이제 저한테 충고와 조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격려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이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을 그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좀 서로 마음의 응어리가 진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끝내게 됐는데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.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가 저와 싸웠다는 걸 다 알고 모였죠. 네,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막 저한테 서운하다면서 어떻게 20년 넘게 된 우리 사이를 그렇게 끝내버릴 생각까지 하냐. 그리고 본인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고 많이 아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어떤 대답 한번 변변히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저 혼자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나는 내가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서운하다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남편에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는 그 모임 갈 때 항상 방패를 하나 들고 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방패를 하나 들고 가서 내가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쳐낼 거야. 내가 다 막을 거야. 이런 생각으로 긴장하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되게 피곤하고 힘든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다는 거죠.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왜냐면 너무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. 그래서 막 울었죠. 남편이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또 일이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 그날 친구들과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남편이 그 중국 주재원으로 참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지금 분위기도 회사에서 분위기도 거의 되는 것 같은 분위기고 오빠도 이제 거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.
그런데 본인은 걱정된다는 거예요. 예전에도 어디 주재원 간다고 해가지고 거의 될 것처럼 했는데 안 돼서 오빠가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한동안 되게 힘들었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니 오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뭐라고 했냐면,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데? 라고 물어봤어요. 네,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. 네,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데?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냥 어쨌든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하느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하느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.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고, 오빠가 꼭 주재원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당신 뜻이 그게 아닐 수 있으니 당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. 당신 뜻이 그게 아니라면 하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몸이 떨릴 정도로 막 제가 감정이 막 격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내가 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지? 왜 이렇게 떨리지? 왜 이렇게 긴장을 하지?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남편이 방패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아까 또 방패를 들고 얘기를 했구나.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다른 친구의 어떤 공격을 받을까봐, 야 그건 아니지 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내가 먼저 이렇게 딱 긴장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막 몸에 떨림이 왔구나. 이런 깨달음이 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, 방패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까 전에 그렇게 떨림이 있었는지 지금 이해가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어요.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친구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. 네. 그런데 저는 그 기도는 아니지, 이 기도를 해야지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 정말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다, 나도 기도할게, 이런 반응을 그 친구는 바랬을 텐데, 저는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가 맞고 틀리고 이거에 초점이 딱 맞춰져서 친구의 감정에는 하나도 공감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.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, 내가 진짜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해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, 두 번째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, 뭔가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본인은 그렇다는 거예요.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하고,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 방법은 나한테 되게 좋았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. 무조건 달라고 구하는 기도? 그런 기도는 요 정도 수준. 근데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,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지 라고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맞는 거예요.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, 내가 이 친구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았다고 느꼈는데 내가 먼저 존중하지 않았구나, 내가 먼저 이 친구들을 무시했구나, 내가 억울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했고 내가 미안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.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집단 상담을 받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집단 상담 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상담가 선생님께서 제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건 제가 제 감정에 공감을 안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제가 제 스스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공감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제 감정을 좀 잘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. 뭐냐면은 요 가짜 감정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이 책이 굉장히 좋은데, 저는 이제 여러분 핵심 감정 찾는 데 있어서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. 가짜 감정. 이 책에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친구들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런 마음들, 그게 더 깊이 보면은 열등감에서
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그 감정을 느끼기 싫으니까 자꾸 제가 더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, 누굴 만나든 제 마음 안에 자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. 내가 쟤보다 잘났지, 내가 너보다 잘났지 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, 제가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는 알잖아요.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더라도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, 고등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런 상대를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걸 순간순간 느꼈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. 제가 저의 핵심 감정인 이 열등감을 인정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. 특히 이 고등학교 친구들.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. 내가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먼저 하지 못했다.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든 것 같다.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이 관계의 길이 정말 봄는 녹듯이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도 저한테 야, 이제야 너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느꼈고, 또 다른 저의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다 하고, 내가 그동안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다 했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순간순간 올라오긴 하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핵심 감정을 내가 바라봐주고,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이 핵심 감정이 휘둘리는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핵심 감정을 찾고 뭔가 내가 관계하는 데 있어서, 내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이 핵심 감정을 잘 보듬을 수 있게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, 다음 시간에는 이 핵심 감정이 정말 어떤 건지,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이게 발동이 되고 있는지,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핵심 감정을 보듬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제 얘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